저희들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7장 17절로 24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홍수가 땅에 40일을 있었는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땅에 더욱 창일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더니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육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홀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었던 자만 남았더라. 아멘. 오늘 노아의 홍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노아의 홍수가 났습니다. 여기에 뭐라고 하냐면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은 다 죽었다는 겁니다. 새도 육축도 들짐승도 땅에 기는 것도 또 모든 사람도 육지에 있어서 코로 숨을 쉬는 호흡이 있는 것들은 다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남은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노아의 가족입니다. 노아의 가족이, 그래서 노아는 아담 이후에 새로운 인류의 시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흑인들도 있고 백인들도 있고 또 동양인들도 있고 분명히 같은 아버지 밑에 세 아들이 퍼져나갔는데 흑인들의 조상으로 함이라고 이야기하고 백인들의 조상으로 그 다음에 동양인의 조상이 셈이라고, 이 함, 셈, 야벳 이 세 아들을 통해서 이렇게 모든 족속들이 번성을 했는데 왜 이렇게 달라졌느냐라는 겁니다. 많이 다르다는 겁니다. 아마 학계에서는 20세기의 최고의 발견이라고 이야기하면 생각의 지도라는 책입니다. 20세기를 바꾼 책이 있다면 그것은 생각의 지도라는 책입니다. 사람마다 머릿속에서 펼쳐지는 생각의 지도가 다르다는 겁니다. 많은 동양인들이 미국에 유학을 왔습니다. 미국에 유학을 와서 공부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 교수님들에게 끊임없이 이 동양과 서양이 다르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한 분이 그걸 연구를 해서 논문을 쓰고 발표를 했습니다.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책이 많은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20세기의 최고의 논문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질 정도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사람이 다르다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가 다르다는 겁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도 있고 바울 같은 사람도 있고 아브라함 같은 사람도 있고 모세와 같은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있는 것처럼 또 예수님의 12제자가 있는 것처럼 이 12제자가 하나같이 다르다는 겁니다. 부족한 부분들도 다르고 또 그들이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들의 달란트도 다 다르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남자와 여자가 다른 걸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이렇게 동양인으로 서양에 와서 살아가면서 동서가 다르다는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동양과 서양의 차이가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파워포인트 첫 번째 슬라이드 한번 줘 보시면요. 요 밑에 있는 꽃 하나가 A 그룹에 가야 되냐, B 그룹에 가야 되느냐. 어느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예. 동양인들은 대부분 이 꽃 하나가 A그룹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서양인들은 이것은 B그룹에 속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줘보시면요. 위에 있는 이 동그랗게 생긴 콜크처럼 생긴 코르크로 만든 이거를 닥스라고 이름을 했습니다. 그러면 밑에 있는 파란 것하고 그 옆에 있는 것 중에 어떤 걸 닥스라고 해야 되느냐? 위에 있는 것을 이렇게 생긴 거는 닥스입니다. 그러면 밑에 다르게 생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파란색으로 된 것과 같은 색으로 된 닥스, 둘 중에 어떤 걸 닥스라고 불러야 되느냐는 겁니다. 예, 오른쪽에 재질이 같은 걸 닥스로 부르습니다. 그렇죠? 근데 서양인들은 대부분 파란색 모양이 같은 걸 닥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거는 같은 모양이고 같은 재질인데 칠만 다르게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저 둥근 플라스틱 같은 게 어떻게 닥스가 될 수 있겠는가? 재질 원래 같은 것은 같은 것인데 색깔만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서양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고의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겁니다. 개체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전체성을 강조하느냐. 그러니까 이 물질을 구성하는 이 재질의 문제인가 아니면 그 물질이 갖고 있는 바깥으로 드러나는 모습의 문제인가라는 겁니다. 여기서 많은 사고와 거기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또 달라진다는 걸 봅니다. 한번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요. 이 세 개의 똑같은 모양입니다. 단지 거리의 차이입니다. 어떤 게 제일 앞에 가고 있다고 생각하냐? 어느 게 지금 제일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해요? 어느 쪽이 앞쪽에 있습니까? 큰 겁니까? 작은 겁니까? 예, 동양인들은 아주 우리 서선희 권사님은 아주 티피컬한 미국에 아무리 오래 살아도 동양인적인 사고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제일 앞에 서 있는 게 제일 큰 게 제일 앞에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뭡니까? 그러니까 동양인은 나랑 가장 가까운 쪽에 있는 가장 큰 것이 가장 앞쪽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서양인은 저기 멀리 가 있는 게 제일 앞에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떤 것이 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하느냐? 그러니까 동양인은 나를 찾아오는 사람이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 제일 먼저 올 사람이 누구입니까? 제일 앞에 선 사람, 제일 크게 보이는 쪽이 내게 빨리 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서양인은 내가 중심입니다. 나한테서 다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 앞에 가는 사람이 제일 먼저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동양인은 내가 아닌 상대방 또는 타인 사물이 중심이고 물체가 멀리서 나에게 오고 있다고 생각하고 서양인은 내가 중심입니다. 나로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 이거를 그룹핑을 해보라는 겁니다. 똑같은 두 개를 찾으라 그러면 저기 원숭이와 이 곰과 바나나가 있습니다. 이 원숭이는 뭐하고 한 그룹이 되냐라고 이야기하면 원숭이는 바나나랑 한 그룹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서양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원숭이는 이 곰하고 같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양인은 원숭이와 바나나를 묻고 서양인은 원숭이와 팬더를 하나의 그룹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동양인은 개체 간의 관계를 중요시 여깁니다. 원숭이는 바나나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원숭이와 원숭이의 음식이구나라는 겁니다. 그렇죠? 서양인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개체의 속성을 분석하고 분류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 팬다하고 몽키는 같은 동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동물이고 이거는 바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분리하고 분석하는 겁니다. 대상을 개체에서 분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료적인 접근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양에서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가 생긴 파트를 몸에서 분리해서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라는 것들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동양은 다른 장기들과 어떤 관계를 해서 어떤 통합과 조화를 이루어 가야 될 것인가라는 것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 재미있는 차이는 그렇습니다. 이건 뭐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죠? 다시 한번 보시면요. 동양은 젓가락을 사용합니다. 서양은 칼과 포크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고기를 줄 때 어떻게 주겠습니까? 예, 서양인들은 큰 스테이크를 그냥 줍니다. 네가 잘라서 먹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동양인은요, 저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젓가락으로 집어 먹을 수 있도록 다 잘라준다는 겁니다. 예, 서양은 독립적입니다. 개인이라고 할 때도 individual 할 때 individual이라는 것은 in에다가 divide입니다. 그리고 형용사 형태의 전미사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나누어지는 채소의 단위가 개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개체가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I를 쓸 때는 항상 대문자를 씁니다. 왜요? 내가 중심이기 때문에, 자신이 중심이기 때문에 삶의 목적도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서양에서 큰 자녀들은 이렇게 장성하면 부모의 도움을 받지 않고 내가 아르바이트를 해서라도, 또 때로는 많은 부잣집 아이들까지도 정말 학교를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독립적으로 생활해 가는 것들을 훈련받습니다. 그러나 서양은 조화를 이루면서 그 가족 간의 화목함으로 인하여 그 행복을 갖고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결혼식 주례할 때도 그렇습니다. 이제 결혼을 하는 거는 젓가락으로 밥 먹기 시작하는 거다. 옛날에는 포크로 하니까 혼자서 콱 찍어 먹으면 되는데 젓가락은 하나가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두 개가 합쳐져야지 뭔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야, 저 사람 참 친절하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 서양인들은 그 사람의 속성이 원래 친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동양인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관계에서 오는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이 친절도 누구를 만났을 때는 친절한데 악당들을 만났을 땐 결코 친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 사람이 착한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착하다라는 게 아니라 그게 굉장히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양인에게 있어서는 정말 사진을 찍어도요, 이 서양에 있는 사람들은 얼굴이 크게 나오게 찍습니다. 제가 많이 미국화가 됐다라는 생각을 사진 찍는데 이렇게 보면 또 이 동양인들은 배경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서양인은 인물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동양 사람들은 가다가 경치가 바뀌면 여기서 또 사진 찍어야 되는 겁니다. 왜요? 배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건 전혀 다른 사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진을 찍을 때도 서양은 얼굴이 크게 나오게 찍고 배경이 작은데, 그러니까 동양인들은 오히려 배경과 사람이 함께 나오도록 찍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양은 중심 사물에 집중하고 배경에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동양은 배경의 정보를 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장소가 바뀔 때마다 다시 사진을 찍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선 뭘 먹을 때도 이 동양은 동사 중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서양은 명사 중심입니다. 더 먹을래?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주어를 생략해도 별로 문제가 안 됩니다. 밥 먹을 때는 밥 더 먹을래고, 차를 마실 때도 더 마실래?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시는 동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영어로는 어떻게 합니까? more tea? 티 더 주랴? 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명사로 접근합니다. 동사로 접근합니다. 왜냐하면 이 동사는 움직임을 이야기하고 이 명사는 그 사물 자체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동양은 관계성이 중요한 겁니다. 국화꽃이 참 이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동양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하여 소쩍새는 오래전부터 울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국화 한 송이가 지가 땅에서 영양분을 뽑아내서 꽃을 피웠구나. 이게 서양적인 사고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동양적인 사고는 이 꽃이 피기 위해서 정말 온도도, 그러니까 모든 것이 습도도 맞춰져야 되고 모든 것이 조화가 이루어져야지, 소쩍새도 울어야지만 이 꽃이 핀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서양인, 요 물건, 요 색깔이 파란 이유는 뭐냐? 서양인들은 이 물체의 속성과 내부의 그 파란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동양 사람들은 배경이 그래서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양은 뭐라고 생각을 하냐 하면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서양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연결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독립적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인디비주얼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거기에 비해서 사람과 사람은 다 연결됐다는 겁니다. 기가 가득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지구와 달, 지구와 태양도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밀물과 썰물이 이때 상호작용을 한다는 것은 이 밀물과 썰물이 해와 달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들을 동양 사람들은 2500년 전에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왜요? 두 물체 사이에 연관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그러나 서양은 이 갈릴레오에 올 때까지도 밀물과 썰물이 이 해와 달과 상호작용해서 나온다는 것들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건 독립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거대한 지구라는 덩어리를 공중에 매달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 거대한 지구를 공중에 매달았겠습니까? 거기에는 이 원심력과 구심력이 있습니다. 이 태양과 이 지구 사이에 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지구가 돌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돈다는 거 아십니까?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 돕니다. 그럼 그 지구 안에서 비행기를 타고 돌면 비행기 속도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돌고 있습니다. 그게 자전의 스피드입니다. 이 지구가 태양 주위를 한 바퀴 도는데 지금 이 우주라는 우주선이 얼마나 빨리 도느냐 하면 우리가 총을 쏘면 총알이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 총알 속도의 100배로 달리고 있다는 겁니다.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공전의 속도는 총알 속도의 100배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했더니만 우리 할아버지한테 혼났습니다. 지구가 그렇게 돌면서 그렇게 빨리 가면 내가 어지러울 텐데 안 어지럽다는 겁니다. 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게 도는 물체들은 바깥으로 튀어나가려는 힘이 있습니다. 그 바깥으로 튀어나가려는 힘과 그리고 이 물체 사이에 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파악한 인생은 우주를 똑같이 실험실에 만들 수 있습니다. 자전과 공전을 통해서 원심력과 구심력이 같아지도록 만들면 이 물체가 공중에 매달린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서로 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에 다른 달대로 당기고, 그래서 이 만류인력의 법칙이 나오지 않습니까? 두 물체 사이에 당기는 힘이 존재한다. 보이지 않지만 그 물체를 연결시키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한다. 그러니까 그 물체의 크기에 비례하지만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리가 더 중요하다. 달이 작아도 지구에 비해서 달은 6분의 1밖에 안 되고 태양은 지구에 비해서 120만 배. 그러니까 달은 태양에 비해서 720만 분의 1밖에 안 되는 작은 물체지만 가까이서 당기니까 확 달려가더라는 겁니다. 친구가 어떻게 당기느냐에 따라서 얘 인생이 흔들린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 하는 거 그거 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서양은 개체적이고 동양은 관계적이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게 하냐면 너 파인애플 안 좋아하니?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안 좋아해 그래요. 미국 사람들은요. No, I don't like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yes, no가 제일 헷갈리는 겁니다. 아니 그냥 보통 do you like pineapple 그러면 너 파인애플 좋아하니? 라고 하면 나 좋아해. 아니면 아니 나 안 좋아해 이렇게 되는데 반대로 물어요. 너 파인애플 안 좋아하니? 라고 물으면 어떻게 해요? 안 좋아해 이래요. 근데 미국 사람은 no, I don't like 이래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의 yes는 뭡니까? 왜 yes하고 no가 달라졌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양인은 그러니까 내가 할 때에 네 의견에 동의해라면 yes예요. 네 의견에 동의할 수가 없어라고 하면 no예요. 네가 좋아하니? 예, 그래 좋아해라는 거예요. 안 좋아하니? 그래 안 좋아해 이래요. 그 사람이 물은 뜻과 내가 생각하는 게 같으면 yes인 거예요. 다르면 no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서양은 네가 뭐라고 물었든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Do you like pineapple이나 Don't you like pineapple이나 질문에 상관없이 내가 안 좋아하면 no고 내가 좋아하면 yes예요. 그러니까 질문한 사람의 질문의 종류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서양 사람입니다. 친구가 왔습니다. 서양 사람은 뭐 마실래? 차 끓여줄까 아니면 커피 줄까 그래요. 그러니까 동양은 안 그럽니다. 그러니까 미리 다 준비해놔요. 이 사람이 추운 데를 왔고 또 이렇게 심장이 안 좋으니까 카페인이 안 좋으니까 커피를 마시면 안 되겠고 카페인이 없는 티를 내가 너 온다고 카페인 없는 티를 끓여놨어. 이미 다 끓여놨습니다. 다 준비됐습니다. 그냥 마시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서양은 네가 선택을 해. 뭘 먹든지 네가 선택을 해서 먹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골라 먹으라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이미 반찬을 다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그가 좋아할 뜻을 생각을 해서 반찬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한테 들었듯이 개고기 안 좋아하는 사람을 개고기 대접하면 이게 대접이 아니라 신뢰가 된다라는 것들도 배웠습니다. 미리 생각을 하고 그것을 다 준비하는 것을 배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서양적인 사고는 아니라는 겁니다. 네가 선택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식당에 가면 굉장히 불편해요. 그러니까 처음 미국 와서 영어도 잘 안 되는데 왜 그래 묻는 게 많은지요. 그러니까 뭐 고기를 시키니까 고기를 어떻게 구워주랴라고 이야기하고 또 감자를 시키니까 뭐 프렌치 프라이로 해주랴, 뭐 해시 브라운으로 해주랴, 매시드 포테이토로 해주랴. 왜 그래 묻는 게 많습니까? 그렇죠? 계란을 하나 해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빵을 하나 시켜도 그냥 갖다 주면 될 텐데 어떤 종류 빵을 줘야 되느냐? 야, 이게 영어 안 되는 사람이 미국 식당에 가면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스트레스 받고 밥 먹으니 차라리 한식당에 가서 그냥 가서 설렁탕 하나 주세요. 그러면 끝이에요. 그것도 설렁탕도 뭡니까? 이것저것 막 넣어갖고 그냥 끓여낸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풍년이 들도록 이제 제사를 지냈습니다. 옛날에. 농사를 위한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결과가 오도록 농사를 위해서 드리는 제사라 그래서 선농제라는 겁니다. 선농제가 끝나면 제사상에 올라갔던 것을 다 솥에다 집어넣고 끓여갖고 한 국자씩 퍼줍니다. 그렇죠? 그게 설렁탕이 된 겁니다. 똑같이 밥을 먹어도 어떻게 합니까? 비빔밥을 막 온갖 야채를 넣어갖고 막 비벼갖고 그걸 먹습니다. 그렇죠? 서양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안 먹습니다. 야채를 하나씩 먹지요. 이게 다르다라는 겁니다. 왜 풍선이 하늘로 날아가는 이유가 뭐냐라고 물으면요,
서양 사람들은 공기가 빠져서 그렇다. 풍선 속에 에어가 빠져서 이게 올라간다는 겁니다. 동양 사람들은요, 바람이 불어서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살던 집을 네가 지금 어디 사는지, 너희 집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려보라라고 이야기하면 아이들은 거의 자기가 눈으로 보는 자기 높이에서 보이는 데까지 그리는 겁니다. 근데요, 동양 애들은요, 마치 우주에서 내려본 것처럼 집을 그립니다. 집이 별로 많지 않고 배경이 많다라는 것들을 봅니다. 그렇죠? 서양은 뭔가를 보려고 하고 동양은 뭔가를 되려고 한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동양은 또 겸손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자신이 똑똑하게 보이면 안 됩니다. 그런데 서양은 자신이 똑똑하게 보여야 인정을 받고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표현해야 긍정적인 결과를 얻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너 영어를 얼마나 잘하냐, 뭐 한국말을 얼마나 잘하냐, 미국에 온 지 오래돼서 잘 못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대답이고요. 그건 제 모국어라서 아주 한국어를 잘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장을 갈 때도 어디를 갈 때도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대답을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요. 또 처음에 여러분 그림을 잘 그려놨습니다. 야, 너 참 그림을 잘 그린다. 그랬더니만요, 별로 잘 그린 그림이 아닙니다.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동양이고요. 서양은 뭐라고 했습니까? 땡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고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쟤들은 왜 저렇게 대답을 할까? 이런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나쁘진 않겠구나라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동양은 이걸 내가 그렸다고 생각하니까 내 작품이 잘 그려졌다고 내가 높이는 것이 겸손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만일에 내가 그림을 잘 그리는데 그 재능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Thanksgiving이 되면 감사가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언어의 일부는 굉장히 신앙을 바탕으로 한 언어가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리더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거의 똑같은 모습 속에서 출발했는데 많이 다르다는 데까지 오늘 도착했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이 사람들이 어떤 이유 때문에 좀 달라지는가라는 것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나 리더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르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요즘은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죠. 쌍둥이도 세대차를 느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시대가 바뀌면서도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교육을 많이 받았습니까? 대학교, 고등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요, 요즘 3살, 4살 된 애가 핸드폰 다루는 것만큼 못 따라합니다. 제가 봐도 조만간에 우리 손주보다 제가 컴퓨터 다루는 실력이 떨어질 거라는 거 금방 압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즘 애들은 엄마 뱃속에서 나면서부터 이렇게 하면서 나온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아무것도 안 가르쳐줘도 혼자서 게임하고 다 한다는 겁니다. 어른들은요, 열심히 가르쳐줘도 돌아서면 또 잊어먹는다는 겁니다. 세대가 달라지면서 달라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양과 서양도 오늘 읽은 본문은 뭐냐면 출발점은 같았다는 겁니다. 같은 출발점에서 이 사고의 모든 구조와 형태들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다른 사람들이었느냐 하면 그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사고방식과 그들의 이 생활 방식이 달랐느냐? 안 달랐습니다. 그런데 많은 시간이 지나오면서 완전히 달라졌다는 겁니다. 종이 다를 정도로 달라져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리더는 그 다름을 수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름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포용할 수 있어야 그들을 이끌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다름을 이해하면서 그들을 포용하면서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지만 우리가 자라가는 과정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역사 속에서 인생이 변화된다는 것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다른 모습으로 만나게 되고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 또한 그것이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서로를 이해할 때에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어갈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주의 은혜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이겼네. 아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